이별은 감정의 고갈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충돌에서 시작된다. 특히 서로의 애착 방식이 불안형과 회피형이라면 두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둘은 가장 강하게 끌리고 가장 자주 망가진다. 장자는 말했다. 결핍을 채우려는 집착은 또 다른 결핍을 낳는다. 사랑도 그렇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무언가를 채우려 하고 그 채우려는 마음이 너무 다를 때 서로를 찌르기 시작한다. 오늘은 불안형과 회피형이 왜 끌리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반복되는 관계에 갇히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근데 이제 여러 철학자들의 철학적 해석을 곁들인 그 일. 서로의 결핍이 정확히 맞물리는 순간 이끌림. 처음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진다. 불안형은 타인에게서 확신을 받아야 안정을 느낀다. 그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가 필요하다. 연락텀, 말투, 눈빛, 손의 온도까지. 그건 불안형에게 생존이다. 이런 불안형에게 회피형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비감, 절제된 매력으로 다가온다. 회피형은 다르다. 그들은 거리가 안에서 숨을 쉬고 타인이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 자신이 흐려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미세하게 하지만 꾸준히 밀어낸다. 이런 회피형에게 불안형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자기 대신 감정을 표현해주고 그 표현을 통해 정서적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둘은 서로에게 자신이 결핍한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고 기묘한 안도감이 생긴다. 불안형은 회피형의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이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한다. 자기 감정을 폭주시키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회피형은 불안형의 따뜻한 표현에서 내 감정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에 따라 이해받는 느낌, 감정을 강요당하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서로의 감정 욕구가 보완됐다는 착각일 뿐 그저 결핍이 결핍을 끌어당긴 것이다. 철학자 장자는 말한다. 결핍을 채우려는 집착은 또 다른 결핍을 낳는다. 내 안에 비어있는 것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 순간 이미 그 욕망은 집착으로 굳어지고 만다. 심리학자 댄 시걸은 이런 구조를 내적 결핍의 외주화라고 설명한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감정의 허기를 타인에게 채워달라고 위임하는 방식. 자, 그럼 확신을 얻고 싶은 불안형과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회피형이 맞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살펴보자. 애착이 형성되며 불균형이 시작된다. 연애 초반 불안형은 빠르게 애착을 형성한다. 하루의 대화량, 연락의 빈도, 감정의 진폭이 커진다. 회피형은 이 애착이 두렵다. 그들은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포기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럴수록 불안형은 내가 더 잘하면 될 거라 생각하며 애쓰고 더 표현하려 하지만 이건 구조적 착각이다.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회피형은 더 깊어질수록 거리를 둔다. 결국 불안형은 확인하려 하고 회피형은 그 확인에 질리게 되는데 이것이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3. 감정의 불균형이 고조되는 구간. 불안형은 회피형의 미세한 반응에도 예민해진다. 답장이 늦고 눈빛이 바뀌고 말수가 줄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 두려움은 집착의 형태로 발현된다. 끊임없이 묻고 추궁하고 감정을 요구한다. 회피형은 반대다. 그들은 불안형의 감정 폭주를 통제당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그럴수록 더욱 조용해지고 감정을 숨기며 철수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안형은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이고 회피형은 더 무서워서 그런 것이다. 이건 감정의 감당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자극하며 발생하는 전형적인 반복 패턴이다. 4. 장자의 시선 감정은 통제가 아닌 흐름이다. 장자는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 말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도 쏟아내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불안형은 감정을 꼭 확인하고 싶어 한다. 흘러가는 걸 못 견디고 어제와 오늘의 말투가 다른 연인을 보면 그 작은 차이를 집요하게 붙잡는다. 회피형은 반대다. 감정이 흘러가는 걸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처음부터 흘려보낸다. 사랑이 깊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부정한다. 둘 다 감정의 흐름을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다른 종류의 집착이다. 장자가 말한 흐르게 두는 것은 둘 모두에게 필요한 감정 기술이다. 또 반복되는 감정 구조, 파국과 재연극. 이 관계의 마지막은 항상 비슷하다. 불안형은 지치고 회피형은 도망간다. 불안형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끝까지 노력했어.
근데 너는 언제나 무책임하게 도망쳤어. 회피형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어. 너는 너무 숨막혔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 다 자기만의 시선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불안형은 자신이 애쓴 것만 기억한다. 회피형은 자신이 견딘 침묵만 기억한다. 그리고 이별 이후에도 서로를 이상형처럼 기억하며 다시 엮인다. 이게 재연극이다. 내면의 결핍을 또 다른 타인에게서 채우려는 무의식의 연기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걸 재연극이라 불렀다. 즉, 과거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며 이번엔 다르게 끝나길 기대하는 심리 구조다. 불안형은 대체로 어린 시절 충분한 애정과 확신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면 그 부족했던 감정을 이번엔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의식은 익숙한 고통을 사랑이라 느끼며 찾아가게 되고 무심한 회피형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회피형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표현했을 때 벌어진 위협이나 수치의 기억 때문에 감정을 닫는 게 자기 보호라고 믿는다. 그런데도 불안형에게 끌리는 건 자신이 억눌러온 감정을 대리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매혹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 시나리오를 반복 재현하는 무대가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감정 문제를 반복하는 연극 속에 들어간다. 6. 이 관계가 반복되는 심리학적 원인, 자기애의 외주화. 불안형과 회피형은 모두 자기애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한다. 불안형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타인에게서 빌려온다. 상대가 날 사랑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상대가 날 거절하면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의 외주화다. 회피형도 마찬가지다. 회피형은 자기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애초에 결핍되어 있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건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감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자기의 결핍을 서로의 방식으로 덮으려 하는 것이다. 불안형은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고 회피형은 감정을 덮어버리자고 회피한다. 이 둘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안을 관리하려는 심리적 계약을 맺으려 함에 가깝다. 7. 왜 이 구조는 끌릴 수밖에 없을까? 라캉의 욕망 이론. 라캉은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불안형은 회피형의 무심함을 보며 무의식 중에 그 안 어딘가 결핍 없는 세계가 있다고 느끼며 그 세계를 욕망한다. 회피형은 불안형의 과잉 감정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본다. 그러나 그 감정을 진짜로 감당할 수는 없다. 라캉이 말한 대타자의 욕망, 즉 내가 아닌 타인이 욕망하는 어떤 세계를 각자 투사하며 관계에 끌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끌림은 이해가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나의 이상을 투사함에서 비롯된 오해다. 즉, 사람은 실제로 안정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을 이번엔 채워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중독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히 다정한 사람보다 살짝 멀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된다. 불안형은 회피형의 무심함 속에서 사랑을 증명받는 판타지를 쫓고, 회피형은 불안형의 감정 표현을 통해 억눌렀던 자기 감정을 대리 경험하면서 8. 장자와 니체가 말하는 진짜 자기의 부재. 장자는 말한다. 진짜 자아는 형식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흐름 그 자체다. 니체도 말했다. 사랑은 타인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해방을 욕망하는 것이다. 불안형은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회피형은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 한다. 이 둘 모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가짜 자아를 조작한다. 니체는 이런 사랑을 노예 도덕이라 했다. 타인의 시선과 반응으로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는 사랑. 장자는 그것이 자기 삶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본다. 스스로 흐르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 맞춰 흐름을 뒤틀어 조절하려는 것이 가장 큰 감정의 왜곡이다. 9. 관계는 감정의 충돌이 아닌 방식의 충돌. 불안형과 회피형은 감정의 충돌보다 감정 처리 방식의 충돌이다. 불안형 감정을 해소하려고 말하고 대화로 관계를 붙잡으려 한다. 회피형 감정을 유지하려고 침묵하고 대화로 관계가 망가질까 피한다. 불안형은 불꽃이다. 당장 타오르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꺼진다. 그래서 회피형에게 자꾸 산소를 요구하는데 그게 관심, 애정, 확신이다. 회피형은 얼음이다. 천천히 녹지만 불꽃이 가까이 오면 도망가는데 녹아버리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불안형은 내가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붙잡고,
회피형은 내가 무너질까봐 더 멀어진다. 이건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감정 유지 방식의 충돌이라 볼 수 있다. 10. 끝이 닿는 곳은 늘 같았다. 파국의 반복. 불안형은 점점 더 큰 소리를 내고 회피형은 점점 더 멀리 도망친다. 그리고 결국엔 불안형이 폭발하고 회피형은 잠적하고 이별은 그렇게 불시에 찾아온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이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이 관계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에 완전히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형은 그래도 날 좋아했던 순간이 있었잖아 라며 돌아오고 회피형은 그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라며 돌아온다. 이건 사랑의 복원이 아니라 심리적 미해결의 반복이다. 11. 이 관계는 왜 자존감을 좀먹는가? 아들러의 시선. 아들러는 말한다. 모든 인간 문제는 소속감의 결핍에서 시작된다. 불안형은 관계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자기 가치를 통째로 부정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가치 없다. 이 논리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회피형은 정반대다. 소속 자체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라 본다. 그래서 관계에 들어오면서도 완전히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진짜 의미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이 관계는 서로의 소속감 결핍을 강화한다. 즉, 불안형은 더 불안해지고 회피형은 더 고립되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기 정체감의 침식이다. 12. 관계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미셸 푸코와 권력 구조. 푸코는 인간관계를 권력과 감시의 구조로 봤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불안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감정을 끊임없이 점검한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이 말투는 무슨 뜻이지? 감정의 감시 시스템. 회피형은 그 감시에 피로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애정 표현으로 권력을 회수한다. 미안해. 사실 너밖에 없어. 이 구조는 감정의 평등한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통제와 저항이라는 권력 구도에 가깝다. 결국 이 관계는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13. 감정 회피는 철학적 무지인가? 스피노자의 감정 이론. 스피노자는 말했다. 정념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진짜 자유는 감정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할 때 생긴다. 회피형은 감정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관점에선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건 정념에 휘둘리는 상태일 뿐이다. 불안형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휘둘리고 그 감정을 정지시키지 못한 채 계속 증폭시킨다. 즉, 불안형은 감정에 휘둘리는 방식으로, 회피형은 감정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둘 다 자유를 잃는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말한다.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의 구조를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4.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고립시키는가? 우리는 왜 연애를 하는가? 궁극적으로 더 깊이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다. 좋은 사랑은 나를 열고 나를 확장시키며 나를 성찰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 반대다. 불안형은 상대의 말과 행동만을 기준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회피형은 자기 안에 갇힌 채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를 거부한다. 이 관계는 나를 알게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관계다. 그리고 이들은 그 혼란을 사랑이라 부른다. 15. 정서적 안정이란 무엇인가? 에픽테토스의 통제 철학.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인간은 고통받는다. 불안형은 상대의 감정, 반응, 태도,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에 고통받는다. 회피형은 자기 감정, 자기 상처, 자기 불안을 통제할 수 없다고 착각해서 아예 외면한다. 그 결과 진짜 통제력을 잃는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이 두 가지 애착 유형 모두에게 감정의 구분을 제한한다. 내 감정은 통제 가능하다. 타인의 감정은 통제 불가능하다. 내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는 건 가능하다. 타인의 감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은 비로소 나를 덜 소모시킨다. 16. 이별 후에도 반복되는 감정의 재연극. 관계가 끝나도 감정은 끝나지 않는다. 불안형은 상대의 연락 한 통, SNS 업데이트 하나에도 혹시 아직 날 생각하나 라며 희망을 만든다. 회피형은 이별 후 갑작스럽게 잘 지내? 라고 연락하는데 그건 상대를 그리워했다기보다 자신이 여전히 통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일 수 있다.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의 재연극이다. 트라우마적 감정을 다시 되살리고 다시 같은 결말로 이끌며
자신이 거기에 익숙하다는 걸 재확인한다. 즉,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패턴에 중독된 것에 가깝다. 17. 왜 우리는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이데거는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자각하지 못할 때 타인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한다. 불안형은 자기 존재의 불확실성을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판단해버린다. 회피형은 스스로 감정을 다룰 줄 모른다는 불안을 사랑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숨긴다. 이 둘의 조합은 서로를 통해 존재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도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종속되기 때문이다. 18. 관계의 책임과 회피, 루신의 자기기만 이론. 중국의 사상가 루신은 말한다. 인간은 자기기만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을 해친다. 회피형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상처 줄까봐 조심한 것뿐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기만을 통해 책임에서 도망친다. 불안형은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부담스럽게 한 걸까? 자신을 탓하면서 실제 문제를 흐려버린다. 이 자기기만은 관계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불분명함 속에서 둘은 계속 헤매게 된다. 19. 애착의 역전. 불안형이 회피형으로 변하는 순간. 이 관계의 파국이 반복되면 불안형도 회피형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확인받고 싶어서 다가갔지만 상처가 쌓일수록 감정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젠 나도 연락 먼저 안 해. 애초에 기대를 안 해. 감정의 도피가 생존 전략이 된다. 이는 바슐라르가 말한 심리적 방어 공간과 닮았다. 인간은 상처 입은 감정을 자신만의 폐쇄된 공간에 가두고 그 공간을 더 이상 누가 침범하지 않길 바란다. 즉, 불안형은 반복된 상처로 자신 안에 또 다른 회피형을 만든다. 20. 장자의 말처럼 결핍은 결핍을 낳는다. 장자는 말했다. 결핍을 채우려는 집착은 또 다른 결핍을 낳는다. 불안형의 사랑은 결핍을 메우려는 열망이고 회피형의 거리두기는 결핍을 숨기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결핍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상대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어. 난 사랑받지 못해. 난 이제 사랑이 무섭다. 그렇게 결핍은 또 다른 결핍으로 되돌아온다. 장자의 철학은 강조한다. 진짜 자유는 내가 가진 부족함을 자각하고 그것과 함께 흐르는 삶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통해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결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그 사랑이 덜 고통스럽다. 21. 이 관계의 출구는 어디인가? 불안형과 회피형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애착의 충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걸 단순히 상대가 문제였다로 넘기면 다음 연애에서도 같은 감정 패턴이 반복된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나는 왜 이런 관계에 끌리는가와 내가 관계 안에서 유지하고 싶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이다. 이는 사르트르의 철학이다. 사랑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망이지만 그 시선에 매달리는 순간 나는 나를 잃는다. 자기 존재를 타인의 애정으로 확인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진다는 말이다. 사랑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줄진 않았는지 늘 확인하고 싶겠지만 진짜 자기 존재가 확고한 사람은 사랑이 줄어들어도 자기를 지탱할 수 있다. 22. 결국 사랑의 끝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 애착이론의 핵심은 유년기의 상처가 지금의 관계에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반복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이다. 장 폴 사르트르는 말한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진 존재다. 당신이 늘 감정적으로 애원하고 추궁하는 연애만 해왔다면, 혹은 늘 감정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연애만 해왔다면, 이제는 그 선택을 되돌아볼 차례다. 지금 이 사랑은 당신의 선택인가, 당신의 과거가 내린 반사행동인가? 철학이 알려주는 감정 해석법. 플라톤은 향연에서 사랑을 자기 안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움직임이라 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타인에게서만 찾으면 사랑은 집착이 되고 사랑은 두려움이 된다. 스피노자는 감정은 이해될 때 사라진다고 했다.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왜 이토록 불안한지, 왜 상대가 연락 없을 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사랑의 철학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자유를 되찾는 것이다. 24. 사랑은 선택이지 패턴이 아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에 반복되는 연애의 핵심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익숙한 감정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재생산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타인의 반응에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감정 말고 진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철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감정은 내가 나를 위해 택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감정 반복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사랑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복되는 해부태부태 늪에 빠졌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철학 편집소는 사랑, 자존감, 불면, 직장 고민을 철학적 언어로 다시 편집하는 감성 입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 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 명 데려가세요.